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가 이제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급성장이 예약된 주식이고 또 실제로 이제 급성장이 예상대로 일어난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금투세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지금 HLB 진양회장께서 이야기하는 게 2027년도 영업이익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죠.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 백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 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침투 가능하고 3년 정도면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 인피니즘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가져올 걸로 예상되고, 이 정도의 약효 가지고 티센트리 아바스틴을 시장을 25%나 뺏었다라고 하면은 리버캅넬이 이 부분은 가져오겠죠. 티세나바 부분도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3년 정도 되면은 한 50% 정도는 리버캅넬이 장악을 하면서 퍼스팅 클래스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본다면 그에 걸맞는 주가가, 시가총액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돼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FDA 허가를 받아내고, 진짜로 받아내고, 그러고 미국에 론칭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 침투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계속 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뭐 개인들이 판다라고 하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겠죠. 계속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가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총이 한 50조, 60조에서 논다라고 했을 때 HB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보다는 더 높게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매출이 적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 가치는 더 고평가를 시켜주는 게 일반적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투세를 아무리 뭐 이렇게 시행을 한 해 만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에 걸맞는 주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가지고 끌어올리죠. 걔들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금투세를 안 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금투세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외인하고 기관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 세법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세금을 안 내니까 수익이 뭐 무한대로 난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만약에 뭐 엄청나게 뭐 10억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부담이 엄청나겠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금투세라는 거는 폐지가 좀 되는 게 사실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죠.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지 않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갈로면 간답니다. 갈로면 간다. 주식시장에서 갈로면 가죠. 그러니까 이 급성장하는 이 섹터에서 실제로 급성장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그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 금투세 이런 부분이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무슨 뭐 1년에
뭐 3억씩 수익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해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없다. 지금은 진짜로 적용될지는 뭐 내년 가봐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외인하고 기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금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얘들이 사서 올리겠죠. 뭐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금투세 부분은 좀 말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적용을 그냥 밀어붙여서 진행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좀 말이 많을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이 크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러면 외국인하고 또 기관한테도 적용해라, 왜 개인들에게만 적용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금투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다. 근데 금투세가 이제 적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세는 이제 줄어들겠죠. 거래세는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 단기 매매를 더 이제 조장하는 그런 법밖에 안 되는 거죠. 단기 매매를 조장을 한다. 거래세는 이제 낮아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증시를 내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매수계로 활용하면 됩니다. 매수계. 그런 부분 가지고 겁을 주면서 내린다. 그러면 매수계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잘 할 거냐, 성장하는 기업은 금투세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무시하고 주가는 올라가겠다. 누가 사더라도 저평가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시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걸맞게 주가 흐름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주식 투자하는 우리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투세는 좀 적용하지 마라. 요런 게 대부분의 거의 99%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금투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증시를 장난질 많이 치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또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렇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 전략을 짜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그뿐입니다.